안녕하십니까. 해남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기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가정 간편식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경제 활동이 18년도에 52.9%로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 단독 가구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38년도에는 32.3%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 간편식의 소비 증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즉석밥, 컵밥, 도시락, 반찬 등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2050년도에 한국의 기후변화 전망을 보게 되면 현재의 온도보다도 약 1.8도 정도 상승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과수 재배지가 북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라봉이 청주까지 재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는 대구에서 강원도 평창, 그 다음에 정선까지 재배 면적이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인 상태로 미세먼지에 따른 대응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농가 인구는 1945년도에 71.4%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4.5%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61세였는데 2018년도를 보니까 66.7세로 계속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65세 이상 비중도 2005년도에는 29%였는데 2018년도에는 44.7%로 매우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도시라든지 그 도시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서 55년부터 63년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713만 명이었는데, 이분들이 귀농을 갖다가 희망을 하고 또한 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농촌 지역에서도 많은 귀농 귀촌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FTA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5건의 52개 국가가 FTA를 체결하고 수출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뜨고 있는 데가 미국하고 중국인데,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FTA 농수축산 가공품, 그 다음에 공산품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저가 농산물을 들여온다든지, 그 다음에 반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한국, 중국 FTA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둘 것이 아니고 기회를 삼아서 시장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갖다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그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도래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지 아십니까? 그래서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이 생길 때 18세기고, 2차 산업은 전기 내연기관, 3차 산업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의 혁명이었는데, 현재는 IoT, 로봇, 그 다음에 AI,
3D 프린팅 이런 것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돼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상품 서비스라든지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생산 주체의 변화를 보게 되면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이라든지 기계화 산업을 시작을 해서 생산이라든지 통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산업이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생산입니다. 생산은 정밀화하고 자동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IoT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농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측을 위해서는 AI라든지 드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병해충이나 질병을 예측을 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산업을 필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측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은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 IoT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농촌 관광이나 그 다음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인데요. 소비는 안전하고 안심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IoT를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 그다음에 원산지 관리, 유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유통인데요. IoT라든지 로봇, AI를 기반으로 한 수확 후 처리를 위해서 자동화 시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관측, 농촌, 소비, 유통 이 5가지의 채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농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 생산 중심에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하며, 그 다음에 정부 주도에서 현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수평적인 그런 판단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농업 분야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2가지 회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사 농기계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한 첨단 장비를 탑재한 존디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트랙터 및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첨단 센서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송하고 작동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고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고, 몬산토라는 회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이 및 코버레이션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시장 규모를 갖다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팜의 국내외 시장 변화를 보게 되면 스마트 농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00억 달러 있었는데 2022년도에 보이는 450억 달러가 우리 스마트팜의 시장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국내 시장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2015년도는 3조 6천억 원에서 2020년도에 5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나서 약 15%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삶의 증대를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위주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영세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 협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따라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작물의 관리의 편리성, 그다음에 생산성, 이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ICT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경 및 생체 정보를 관측하고 제어하고 조치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노동력과 에너지,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시키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에는 IoT와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고, 그 다음에 농사 환경과 생태를 관측하고 정보를 계량화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능화 및 고효율화를 지향하는 농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팜의 기술적 접근을 보게 되면, 소비와 농촌에는 연결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농촌과 생산에는 자동화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생산과 유통에는 계량화가 필요하고, 유통에서 소비까지 하기에는 많은 고도화되어 있는 지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을 보게 되면, 농사 환경, 지식의 계량화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결, 그 다음에 기계 학습을 위한 지능화, 시스템 자동화를 하고 효율화를 시켜주는 그런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작목을 보면은 논밭에는 노지에 활용하는 스마트팜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과수에 쓰는 원예작물에 쓰는 스마트팜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에 많이 활용하고 있죠. 대소가축, 중소가축, 이런 가축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접근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스마트팜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세대를 보게 되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시공간적인 농작업을 제약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2세대는 생육 계측이라든지 생육 모델, 지능을 제어를 해서 디지털화되는 인공지능을 모델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3세대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용하는 농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을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적용 기술을 보게 되면, 농가는 각기 센서에 의해서 수집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인공지능이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센서에 의해서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 관리, 그 다음에 고장이 생겼을 때 위험 판단이라든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노지나 온실, 축사를 보게 되면, 스마트 노지는 토양 환경을 계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 얼마큼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센서에 의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를 작동을 해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병해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기 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며, 스마트 온실은 시설 원내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거라든지 표준 모델을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스마트 축사는 축사의 내외부 환경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무인 작업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반 기술을 보게 되면 ICT를 이용한 표준화는 16년도에는 단체 표준화 했는데 18년도에는 국가 표준화 했고,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국제 표준화를 해서 온실용 축사용에 많은 기자재가 개발돼서 공급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KS고, 그 다음에 국제 인정해 준 거는 SPS를 활용하는데, SPX는 그 스마트 축산용의 사양 관리 및 기계 단체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정밀 생산 관리 기술을 보게 되면 생육 정보 및 생체 정보 자동 측정을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이것은 영상이나 마이크로 센서를 이용해서 생육 정보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측정하던 것을 기계가 측정을 해서 수분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가축의 체온이 뭐 낮아졌다든지 높아졌다든지 그런 것을 각기 개체별로 다 분석을 해서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농업인은 그걸 보고 판단해서 각기 축종별로, 그 다음에 하우스별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토마토 생육 및 수확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빅데이터라든지 BT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광, 온도, CO2 농도를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크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꽃이 피는 것인지, 수확을 언제 할 것인지, 수확량은 얼마가 되는 것이, 그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정밀 생산 관리 기술을 보게 되면 가축의 생체 기반을 개체별로 정밀 조사하는데 체온이라든지 발성, 행동을 판단해서 그걸 수집을 해서 각기 개체별로 처방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은 소가 발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발정했던 것에 대한 그 움직임을 보고 저 소가 발정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착유를 갖다가 해야 되는 상태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젖소가 착유를 할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자동으로 착유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뭐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착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농경지를 관측을 하고 정밀 관리를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드론을 이용하는데,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고도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예찰을 하는데, 작황을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할 때는 영상으로 다 찍어서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붉은색이 됐을 경우는 생육이 아주 불량한데, 파란색이 있는 데는 생육이 양호한 데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양호 지역에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붉은 지역에 생육이 불량한다든지 병해충가 발생해 있는 그런 지역에만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대면적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아주 높은 고도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에 조기 경보나 해충을 발생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농가한테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접붙이기 그다음에 기계입니다. 이제 이 특히 노동력 이번에 부족에 농촌진흥청이 따라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용 카메라 인식 로봇을 기술을 개발해서 접붙이기에 활용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두 모종의 있는데요. 절단면을 완벽하게 맞추기 네. 위해선 각각 위치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이때 기계에 영상을 달린 보겠습니다. 2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합니다. 기계라고 해도 전에는 최소 2명 이상이 붙어서 작업해야 했지만 이제 1명으로도 충분해졌습니다. 100개 중 5개는 접목이 불량해도 같은 시간에 사람보다 5배 넘는 작업을 해냅니다. 이것과 같이 로봇이 접목을 지금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노지에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과수원에서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농기계를 활용해서, 또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외하면은 저기 우리 성주죠. 그래서 경북 참외 지역에 보면은 1세대의 스마트 온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고 있는데,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온도, 습도, 그다음에 뭐 햇빛, 이런 것들, 강우 센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수분, 그다음에 이씨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스마트폰이나 그다음 모바일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인데, 1세만 하더라도 일단 노동력이 한 30%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수량도 20% 정도 증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스마트팜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원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노지 작물에 ICT를 이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거기 따른 경비도 줄어들게 되면서 경영비도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지금 노동력이 없는 상황인데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을 대체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영관리 기술이 기대 효과가 되며,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의 조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작물에 필요한 온도 관리라든지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광 관리, 그 다음에 그때 수확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